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10년 전에 그 강사, 독서지도 사용 시험지 제가 만든 거를 녹화를 하고 그 파일을 찾다가 그러니까 학부모, 유성도서관에서 10년 전에 학부모 강의를 한 파일을 하나 찾았는데요. 이 파일을 보면서 학부모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기본적인 요소들은 여기에 다 있는 것 같아서 학부모 용으로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데 이 고정관념이 이제 10년 동안 다 매년 아이를 새로 키우니까요. 자신의 아이를. 그러니까 똑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머리는 좋은데 공부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요. 습관이 문제입니다. 생활 습관, 생활 템포. 자, 엉덩이로 공부하고, 손으로 하고, 눈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고, 영혼으로 합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이 갖추어지면 성적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 생활 습관 속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 자신감이 집중력으로 환산됩니다. 그래서 이 집중력을 가지고 속도를 올리기 시작하면 속도가 늘어가요. 그런데 뭐 이렇게 생활 습관이 안정돼야 이해를 하고 읽을 수 있는 바탕이 되죠. 시간. 그래서 양을 많이 합니다. 양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속도가 늘어나야 이 양을 다 할 수, 그냥 그 많은 양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또 반복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 반복해서 하게 되면 이제 완전한 이해를 하게 되고요. 완전한 이해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양이 더 늘어나고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빙빙빙빙 돕니다. 이런 것처럼 이 선천적인 요소도 물론 필요한데요. 선천적인 요소는 95점에서 93점에서 100점 사이에서 많이 작용을 하고요. 실제적으로는 이게 93점까지 누구나 갈 수 있는 93점까지의 생활의 습관을 얼마나 탄탄하게 만들어 놓는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 첫 번째가 정신적인 안정입니다. 정신적인 안정이 되려면 생활의 시간표가 안정돼야 됩니다. 그 연령대에 맞게. 두 번째는 그 정신적인 안정인 생활의 안정이 돼야 되고요. 이 생활의 안정을 통해서 반복을 할 수 있는 습관, 점적인 반복을 하는 습관을 몸으로 익혀줘야 생활 습관이 됩니다. 자, 이 아이들의 환경 조성은 아이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자, 다시 말하면 잘하느냐 못하느냐 기준이 그냥 90점이라고 치면 90점을 맞느냐 못느냐는 상당 부분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아이를 제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까지 가르쳤는데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90% 이상이 부모의 몫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90점인데요. 90%가 아이는 10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어떤 첫 번째 조건을 가져야 하는가? 생활관리 프로 매니저가 첫 번째가 인내, 두 번째는 신뢰, 세 번째가 함께 공부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어쨌든 부모가 책을 읽으면 아이도 따라 읽게 됩니다. 정말로 부모는 아이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고 화가 나는 이유가 그거일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을 닮아서. 그쵸. 자, 두 번째로 기본적인 시각으로 우리 아이는 산만합니다. 너무 좀 창의적이에요, 애가. 이렇게라고 바라보시는데요. 산만하다는 것은 다양한 생각을 갖는 거. 그러니까 창의적입니다. 창의적인 애들은 산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일 뿐입니다. 시각의 차이. 아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 근데 이제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한 아이만 가르치시니까. 한 아이, 두 아이만 키우시니까. 그쵸? 그래서 몇백 명의 아이, 몇천 명의 아이를 키운 시각과는 객관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결국 결과 차이를 발생시키려면 어쨌든 얼마나 기본을 충실하게 했는가를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만하던 창의적이던 이 기본의 변형이 창의적입니다. 기본 이만큼 있고 어떤 그 선배는 디자이너는 반발짝만 없어야 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다는데 맞는 말입니다. 어떤 기본이 있는데 한 발짝
없으면 기괴하다고 하든지 아니면 신기하다고 하든지 그쵸? 사람들한테 먹히지 않습니다. 창의력이라고 인정받으려면 반발자고 앞서야 됩니다. 반발자. 자, 기본을 어떻게 그럼 다져야 하느냐? 학교 생활을 충실은 물론이고요.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학교 생활 충실. 그 다음에 독서. 그죠? 투입된 시간이 기본에 얼마나 투입하느냐입니다. 기본에 얼마나 투입하느냐. 그죠? 도서관에 얼마나 가고, 그죠? 책을 얼마나 많이 빌려다 주고, 그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부모님들 그럽니다. 내 아이의 잘못을 고쳐주세요. 제가 고칠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또 다른 실수를 만들게 됩니다. 아이의 잘못이 원인이 아이일까요? 부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변해야 아이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 교육을 하고 싶은데 바쁘시다고 안 옵니다. 지시적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아이들은 유연합니다. 학생 상담 10분이지만 부모 상담 90분입니다. 학생 상담 10분이면 아이들 알아듣고 진실로 다가들면 아이들은 따라하는데 부모 상담은 90분을 하고 진실로 다가들면 나는 여기 있는데 진실한 당신은 여기 있구나. 그냥 조금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아이는 변할 수 있지만 부모는 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이는 또 다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부모가 그러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변합니다. 누적된 부모의 실수 해결할 수 있는 선생 존재하지 않습니다. 윤후가 나는 선생 몇 점 점수는 올려줄 수 있지만 아이의 인생 변화시키기 힘듭니다. 이 선생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부모는 조금만 변해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선생은 아무리 많이 변해도 아이에게 아이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올 뿐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는가? 욕심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욕심. 인내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의 동반자입니다. 아이가 노력하는 만큼 아이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이 어렸을 때 공부하시는 양의 100배를 공부합니다. 100배. 그때 공부를 열심히 잘 하셨나요?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그 양의 100배가 됐습니다. 자, 아이, 부모, 선생, 삼각경기입니다. 3인 일각경기. 환경만 만들어주고, 그죠? 그래서 자, 함께 걷는데 부모는 자, 선생이기 전에 부모이기 때문에 힘들겠죠. 말로 가르치다가 실패하겠죠. 왜 그러냐면 가르치고 지시하고 그렇죠? 확인하고 강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제 그렇게 확인하고 강요하지 않아도 부모에게 배웁니다. 아이에게 또 부모는 동반자이자 지시자이자 지시자가 아닙니다. 동반자입니다. 모범을 보이면서 그쵸? 아이의 멘토 부모의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멘토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 멘토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말하지 못하면서 아이에게 길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 내가 가야 할 길을 뚜렷하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아이에게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그 길을 망설이고 있다면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해서 아이가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게라도 또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죠. 자, 흔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이 책 잘 안 읽는다고. 아이가 책을 읽지 않으면 부모가 먼저 책을 읽으셔야 되고 아이가 책을 읽지 않더라도 부모가 책을 빌려다 줘야 됩니다. 미안할 만큼 계속 아이가 좋아하는 거 30% 아이가 그냥 볼만한 거 30% 부모가 보게 하고 싶은 거 30% 이렇게 빌려다 주시면 보고 싶은 걸 다 보고 요거를 조금 보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것까지 다 보게 됩니다. 부모가 함께 책 읽는 시간 얼마나 가져보셨나요? 책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행동으로. 자, 부모님이 하나의 자격증 시험을 두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아이는 어른도 공부하는 거라 라는 걸 느낍니다.
자, 따실 수 있는 자격증이라도 한번 100세 시대인데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른이라면 건방 있습니다. 아이의 교과서를 읽어보십시오. 도움 많이 됩니다. 어른이 돼서 읽는 교과서는 재밌습니다. 교과서 참 잘 썼습니다.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소재들 가득하고요. 그죠? 아이가 공부할 때 어떻게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읽고 싶은 책을 충분하게 아이가 읽으면 다른 책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항상 빌려드려 있습니다. 아이는 책을 재미있고 어른이 읽기에 부담이 좀 적습니다. 아이 책은. 아이 책은 재미있고 부담도 적습니다. 생활에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자, 어떤 친구 부인이 부모가 돼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만 권의 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엄청 현명해지고 똑똑해졌습니다. 더 현명해지시라면 아이의 책이라도 읽으셔야 합니다. 아이의 성장 연령에 맞춰서 읽고 사고하고 생각하면 다시 어릴 적 읽은 책들을 가지고 반복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삶이 탄탄해질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부모가 기본을 튼튼히 다지면 아이도 더 깊고 단단하게 성장합니다. 자, 아이에게 책을 읽히기 위해 좋은 책을 찾아 읽죠. 그럼 어머니가 읽어보셔야 아이에게 책을 또 권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읽는 책을 따라 읽고, 집중해서 읽고, 함께 읽고,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부모가 책을 권하면 읽은 책이기 때문에 더 잘 받아들입니다. 아이의 문제집 함께 풀어보고, 호흡하고, 대화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랬을 때 어마어마한 대화의 방법, 대화의 틀, 대화의 내용들이 생깁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은 제법 잘하는데 글은 못 쓴다고. 자, 조급하게 잘 쓰길 바라지 마십시오. 낙서글로 더 많이 말하고 듣고, 그죠? 마구잡이로 쓰다 보면 잘 쓰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쓰다가 보면 상대방이 쓴 사람의 감정도 이해해서 읽기도 더 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쓰다가 보면 듣기도 다 좋아집니다. 자, 말을 잘한다는 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근데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 바라지 마시고, 그쵸? 글쓰기 백문백답을 하든지 천문백답을 하든지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가지고 다양한 실패를 하면서 창의적으로 낙서처럼 다양하게 글을 쓰는 겁니다. 충분히 연습을 해야만이 잘 쓰는 게 글입니다. 자,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글을 쓰기를 하십니까? 자, 아이의 글을 녹음해준 다음에 그걸 글로 적어보게 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글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화를 녹음해 보십시오. 대화를 녹음하고 그걸 글을 써보십시오.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말의 힘이 글쓰기로 이어지려면 다양한 시간과, 그죠? 답변의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많이 쓰고 많이 생각을 하다가 보면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구양수에 3다가 있는데요. 다독, 다작, 다상량. 공자가 그러셨는데요.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 읽는 게 더 낫다고, 공부하는 게. 그럼 다상량 다음에 다독이고, 다독은 다작으로 가죠. 그 다작을 하게 되면 완성형이네요. 네, 연습량. 글쓰기 강요하지 마시고요. 말을 많이 하게 하고, 말을 충분하게 하게 해서 더 이걸 조리 있게 할 수 있도록 방향만 틀어주시면, 추임새를 주시면, 그러면 더 설득력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쓸 수 있어집니다. 자, 정독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독도 강요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읽은 책은 많고 시간이 부족하니 발췌독을 해야 된다.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읽어야 된다. 라는 독서법 책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독서 속도가 있는 법이고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서 책을 읽습니다.
자, 책을 읽을 때요, 부분부분을 읽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속독, 다독, 정독, 묵독, 병독, 발제독, 수많은 독서 방법이 있습니다. 독서 방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뭔지 아세요? 발제독입니다. 시험 볼 때 뽑아서 읽고. 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책을 읽는 것은 초급 단계입니다. 중두부분 뽑아서 읽습니다. 고급 단계에서는. 책의 읽기 방법, 속도도 굉장히 다양한 차이가 있고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책 읽기의 방법이 책의 종류나 글의 갈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글의 갈래별로 효과적으로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취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자, 글을 받아들이고 연상하고 생각하는 능력은 다 다릅니다. 속도도 다 다르고. 어쨌든 머리는 고정하고 안구를 움직이는 책 읽기 방법은 도움이 되고요. 독서의 속도를 본인이 찾아가야 되고요. 이 속도를 계속 증진시켜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절대량인 독서를 충족시키는데 보통 책을 많이 읽힌다는 것은 700권 이상, 1500권 사이. 이 정도가 많이 읽힌다고 그럽니다. 1년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2권이 많이 읽히는 거죠. 자, 물론 이렇게 해서 2권씩 읽으면 1년에 한 500권 될 테고, 그렇죠? 600권. 10년이면 1000권. 그러니까 한 3권 정도로 늘리면, 그렇죠? 한 10년을 읽히면 10,000권 정도가 되겠죠. 10,000권 정도의 책을 읽으면, 그러면 책을 어느 정도 읽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독을 하게 되면 다양한 걸 받아들이죠. 넓어지고. 자, 살아가다 보면 육하원칙에 따라서 생각하고 물어보는 것은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육하원칙. 더 좋은 생각의 기술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육하원칙을 심화하는데요. 신문기사가 육하원칙으로 장석 내면 상세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궁금한 게 없어서 신문사에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문만의 원리가 아니라 모든 경우에,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어떤 서식이 없을 때는 다 육하원칙으로 작성하게 합니다. 육하원칙으로. 그러니까 육하원칙은 맞는 키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경우에도 육하원칙의 나머지를 점검하면서 질문해 보시고, 육하원칙을 스스로 정리해서 필요한 육하원칙을 정리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시면 됩니다. 조리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그 육하원칙을 재편집해서 나타내는 것 뿐이겠죠. 자, 근데 이 육하원칙도 더 발전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이 있으면요, 왼손, 또 오른손 있죠. 이렇게 오른손, 엄지가 있고, 이제 이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여기에 가면 내가 외웁니다. 똑같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것도 외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부터 어디로 무엇을 무엇으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왔는데 얘는 왜 그렇고 얘는 왜 그럴까 라는 것들이 육하원칙의 최고 심화 활용입니다. 자, 두 손으로 잡아보는 육하원칙.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두 손으로 잡아보는 육하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육하원칙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책을 읽다가 보면 아이가 꿈을 꾸게 됩니다. 아이의 꿈은 무엇입니까? 아이의 꿈, 이상, 희망, 단계별 목표, 오늘의 목표, 이번 주 목표, 금년의 목표, 그래서 이루어지고 싶은 그저 희망, 그 힘이 도달한 꿈, 그 꿈이 더 펼쳐져서 만들고 싶은 이상사회, 이렇게 단계별로. 목표와 꿈을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단계별로 정해야 되니까. 어쨌든 구체적인 추상적인 동기가 있어야 움직이니까 동기가 있으면 교육의 동기, 그 동기 유발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동기 유발. 거창한 동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혼나지 않는다는 것도 동기고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은 것도 동기입니다. 그 동기, 아이들이 동기가 무엇인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와 유사한, 그와 발전적인 그런 동기를 자꾸 제시를 해주시고 그 동기를 설정하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가능성, 칭찬, 아니면 지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자주 조금 성취를 한 다음에 이 성취한 걸 누적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신감 향상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꿈, 희망, 목표
뭐 이렇게 치면 이상사회 그러면 우리 집의 가훈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훈이 뭐냐고. 가훈이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이나 희망이나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과 가는 부모만 목표, 나의 목표, 부모의 목표, 그래서 같이 가는 가족의 목표. 그게 가훈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가훈을 정하시고 가훈을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외에도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죠? 문자 보내십시오. 학부모 교육 만들겠습니다. 더 필요합니다, 아이들보다. 오전에, 자, 아이들이 제가 이제 보통 3시부터 수업을 하니까 3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빼고, 이 앞에 어머니들 잡든지, 그러면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일정 시간을 잡아서 집중해서 부모 교육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교육에 관한 건 아니요. 다른 건 교육 못합니다. 교육만 하고 다른 걸 모릅니다. 어쨌든 부모 교육 사이트 같은 것들은 찾아봐서 가십시오. 이건 없어졌고 폴라리스의 자리 찾기나 엄마나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부모가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부모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봐가시면서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부모가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그러십니다. 아이가 책을 읽는데 왜 책을 읽어주려고 준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가 책을 안 읽는 이유는 지속해서 빌려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책을 빌려주는 것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고 하나만 딱 뽑으라면 책을 빌려다 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책을 읽거나 안 읽거나 부모의 아이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부모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책을 빌려다 주면 됩니다. 사교육을 안 시켜도 되고 학교를 안 보내도 됩니다. 근데 책은 빌려다 주셔야 됩니다. 얼만큼씩이요? 하루에 3번씩이요. 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아이들 거, 여기 카드를 만들면 10권씩 하면 한 50권, 60권 빌릴 수 있거든요. 차 트렁크에다 넣어놓으셨다가 일주일에 10권씩, 15권씩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집 어디에다가 따로 두셨다가 15권씩 이 빌려온 책을 놓는 일정 공간에다가 책을 바꿔 놓으시기 바랍니다. 책 빌려주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같이 좋은 부모가 되고 저에게도 좋은 선생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